259회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일본의 역사학자 카와이 아츠시가 지은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를 바탕으로 그것을 모두 바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가 쓴 책을 바탕으로 일본 서기를 논박해야 제가 쓴 길이 얼마나 객관적이었는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원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야요이 시대 일본인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야요이인의 생활을 전해주는 일본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벌써 역사책을 편찬하고 있었고 그곳에 야요이 시대의 일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반고가 쓴 한서 지리제에는 기원 전후의 일본이 왜라고 불리며 100여 국의 소국으로 분립, 한나라의 낙랑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에 관한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후한서 동의 전에 57년 외의 노국왕 광무제에게 인수를 받다. 107년 외의 국왕 스이쇼가 안제에게 노예를 바치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 문자가 없어 역사 기록이 없으나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본의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이웃나라에서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일본 서기의 첫 시작이 상식을 벗어난 넌센스로 현재의 열도와 차이나는 이웃나라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중원의 어느 지역의 역사를 조작해서 야요이 시대로 조작 포장해서 자기들의 역사로 동갑시켰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나라 낙랑군 역사 속의 외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나라, 한고조 유방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초긴 팽성의 소첩배왕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들어간 글자는 현재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양의 고유 명칭이 한으로 그래서 현재에도 서울의 한양을 한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황실이 있었던 궁궐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이며 이곳 한양이 또한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이 황제국 한나라가 있었던 중국이었습니다. 낙랑군 일본 서기의 원문 내용 중 반고가 쓴 한서 지리제에는 기원 전후의 일본이 왜라고 불리며 100여 국의 소국으로 분립, 한나라의 낙랑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에 관한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공이란 조선이 중국에 바치는 곡물로 조작을 했는데 현재의 일본이 중국 한나라의 낙랑군에 바치는 곡물이라면 조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에서 천주와 천왕님이 기졌던 개경서울이 고구려이며 조선으로 이곳에 한사군 중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일본이 조공을 바친 한나라의 낙랑군이 또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 본문의 내용 중에 후한서 동의 전에 57년 외의 노국왕 광무제에게 인수를 받다. 107년 외의 국왕 스이쇼가 안제에게 노예를 바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외의 노국왕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비할 때의 노자를 국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은 자신들 나라의 국왕을 노비의 노자를 사용하나 봅니다. 물론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니 무슨 짓거리들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노국이 역사 속에 어느 나라였는지 밝혀봅시다. 일본이 조공을 바친 한나라의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라고 했습니다. 낙랑군 중 경주에서 문천 부해남쪽 오리에 있다. 4등 2천의 하류이다. 긴급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택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나급의 모든 선비 10만 명이 물에서 불게하니 어깨서로 닿았구나. 취한 김에 의기가 갑자기 솟아 청천에 올라가서 노양의 창 휘두르고자 하였다. 상기에 등장하는 제명이 동황과 노양으로 제후국 논나라가 있었던 곳이 노양입니다.
후한서 동유전에 나오는 외 노국왕이란 바로 주나라의 제후국 노나라로, 이 노나라를 왜 경주의 노국왕으로 한자 변주해서 역사를 조작이입했던 것입니다. 외의 국왕 스위쇼가 노예를 바친 안제란 안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그러면 안주가 또한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와 지역이 겹친다는 것을 입증해야지요. 평안도 안주의 불후에 천왕사 정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는 천황님이 계셨던 곳으로, 경상도 경주가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의 당구투라고 했습니다. 역사 조작 패턴. 야요이 시대 일본인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야요이인의 생활을 전해주는 일본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벌써 역사책을 편찬하고 있었고 그곳에 야요이 시대의 일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황제국 한나라가 있었던 한양장한 관중이 중국이었습니다. 반고가 쓴 한서 지리지에는 규원 전후의 일본이 왜라고 불리며 100여 국의 소국으로 분립 한나라의 낙랑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에 관한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한나라의 낙랑군이 있었던 곳은 동경의 경주로, 이것이 또한 개경서울의 조선으로, 조선에 바치는 곡물이 바로 조공입니다. 후한서 동유전의 57년 외 노국왕 광무제에게 인수를 받다. 107년 외 국왕 스위쇼가 안제에게 노예를 바치다라고 했습니다. 외 노국왕이 관중의 노나라이고 안제는 안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입니다. 이제 일본 서기의 역사 조작의 패턴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원의 역사를 그대로 일본 서기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RNX의 설명 들으면서 군명과 지명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리안 X도 신중 동국여지스남의 군명을 100번 볼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쌓여 4000번이 되니 역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 이제 왜의 존재를 밝혀봅시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왜의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왕조별 시기별로 역사 조작의 편의에 따라 지역이 변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설화벌, 사로신라, 낙랑, 계림,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월을 현 차이나어로 외라고 발음합니다. 이곳 경주를 외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군명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번책을 참조 바랍니다.